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제 영상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세 종의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평소에도 크롭바디 센서들을 많이 쓰고 특히나 유튜브 촬영할 때는 풀프레임보다는 크롭바디들을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이제 풀프레임과 크롭바디 비교 영상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는 이제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4K고요. 여기는 이제 소니사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알파 6500, 그리고 여기는 이제 캐논의 크롭바디 미러리스 M50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 제조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 제품별로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한번 알아보고, 또 제가 이제 야외 촬영에서도 이 비교해서 촬영해보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이제 촬영해보면서 광량에 따른 변화나 노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 블랙매직 4K부터 해볼게요. 이게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인데요. 흔히들 줄여서 BMPCC라고들 많이 하시는 카메라고요. 이거는 거의 가격대가 한 180만 원 정도 돼요. 이제 장점이 가성비가 좋아요. 대부분의 이제 시네마 카메라는 한 몇천만 원대, 몇백만 원대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100만 원대에서 시네마 카메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제 뭐 간단한 촬영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화면이 5인치예요. 특별히 외부 모니터가 없어도 이거만으로도 이제 모니터링이 거의 가능하고요. 인터페이스가 되게 직관적이고 쉽게 돼 있어요. 다 모두 터치고요. 그리고 이게 시네마 카메라를 위해서 탄생한 거다 보니까 그 색보정도 괜찮고요. 이게 프로레스 코덱이기 때문에 편집에 바로 집어넣고 바로 편집하고 색보정 하시면 돼요. 그럼 진짜 이거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단자들이 되게 많아요. 마이크 단자, 그리고 오디오 단자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미러리스나 이제 DSLR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폰 단자가 없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힘든데,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HDMI, 대부분의 미러리스에서는 이제 마이크로를 많이 쓰는데 얘는 그 1:1 HDMI를 쓰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때도 되게 좋고, 또 이제 중계 시 송출이나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USB-C 타입이 있기 때문에 SSD 하드 있죠. 위에 마운트에다가 SSD를 달고 여기 C 타입 케이블 딱 꽂으면은 기존의 SD 카드나 그 CF 카드 여러 장을 구비할 필요 없이 바로 이런 거 1TB짜리, 2TB짜리 물려서 쓰고, 이제 촬영이 다 끝나면은 이거를 이제 그대로 뽑아서 포토그라드를 그대로 그냥 이제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현장 편집하거나 그럴 때 이제 되게 유용하고, 백업이나 데이터 매니징하기에도 이제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외부 전원이 있어서 220V 아니면은 뭐 V마운트 배터리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배터리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네마 카메라다 보니까 여기 인터페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펑션으로 해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 3개 넣을 수 있고, 여기 ISO, 셔터, 화이트 밸런스 버튼 하나만으로도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4K로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120프레임 촬영도 가능해서 고속 촬영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태생이 이제 시네마 카메라다 보니까 1인 촬영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액정이 박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려면은 꼭 외부 모니터가 필요하고요. 바디가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들고 셀프 촬영하기도 약간 조금 힘든 그런 게 이제 좀 단점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 저는 주로 이제 상업 작품 촬영할 때, 그리고 스태프들이 좀 많이 보유가 되었을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시면서도 약간 조금 전문적인 색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전문 장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블랙매직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니의 미러리스예요. 소니의 특징은 이게 액정이 스위블 액정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소니 것도 이제 셀프 촬영하려면은 외부 모니터가 필요해요. 1인 촬영에는 그렇게 크게 적합하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그 4K 촬영이 가능하고요. 120프레임도 촬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S로그가 있기 때문에 촬영하고 난 뒤에 색보정도 이제 풍부하게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야외 촬영에서 좀 많이 쓰는 게 여기 보시면 5핀을 넣으면 충전도 가능하고 외장 배터리로 한 몇 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5핀 지원되는 거는 정말 이제 큰 장점이고요. 이게 우측 손떨방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 렌즈에 손떨방 기능이 없어도 이 카메라 자체만으로도 손떨방이 가능해요. 핸드 촬영할 때는 되게 괜찮고 짐볼에 올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가격대는 120만 원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단점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스위블 액정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 촬영할 때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 모니터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현장 모니터링이 힘든 게 그런 게 단점이고, 또 그리고 이제 소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운 곳에서 금방 꺼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소니의 장단점은 이렇게 되고요. 캐논에서 나온 미러리스 M50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이제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 특징에 맞춰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작고 가벼워서 기동성이 좋아요. 팬케이크 렌즈 물려서 짐벌에서 사용하면은 무겁지도 않고 원하는 샷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이것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스위블 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셀프 촬영할 때도 되게 적합화되어 있고요. 다른 제조사들보다 캐논이 사골 센스라고 해서 이제 뭐 욕먹는 것도 되게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캐논 특유의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자주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촬영하면은 그 쨍한 이미지를 얻기도 쉽고요. 별도의 색 보정이 없어도 그 쨍한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주로 유튜브나 간단한 작업물 할 때는 저는 다른 카메라들보다는 이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캐논 전체 장점이기도 한데 이 뒤에 액정이 거의 실제 모니터랑 보는 색감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니터링 할 때는 되게 좋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촬영할 때 보면은 얘는 거의 탁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얘는 쨍해서 보일 때가 많아서 이 모니터 해상도 좋은 거는 진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단점은 여기 4K 기능이 있지만 4K는 사실상 거의 못 써요. 이제 뭐 포커스 잡는 것도 많이 느리고 기존 이미지에서 크롭을 하다 보니까 더 화각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풀프레임 기종인 EOS R에서도 이제 보이는 그런 단점이고요. 이 영상 촬영하다 보면 오디오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오디오 들을 수 있는 단자가 없다 보니까 이 액정상에서 오디오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기능이 자체에서는 없고 인포에서 이제 몇 번 돌렸을 때 그때 이렇게 오디오가 뜨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레코딩을 돌리다 보면 이렇게 인포 화면도 안 돌아가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정신없이 촬영하다 보면은 오디오가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디오 같은 경우는 꼭 촬영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플레이백을 해서 오디오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그런 게 약간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 촬영할 때도 120프레임을 지원하긴 하지만 그게 720p다 보니까 사실상 화질도 다른 카메라들에 비하면은 좀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주로 이제 유튜브나 그냥 일반 30프레임, 60프레임, 24프레임 촬영할 때만 그런 쓰는 간단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촬영하고 그 촬영 본들을 보면서 이 어떤 게 특징이고 어떤 게 장단점인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3개 카메라 비교할 건데요. 그 최대한 같은 렌즈, 그리고 같은 화각, 그리고 같은 조리개, 같은 IOS, 같은 셔터 스피드 활용해가지고 이제 3개가 색감이 어떻게 다르고 이제 여러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조리개는 여기 렌즈 최대 개방 조리개인 2.8 하고요. 그 화이트 밸런스는 5200 수동으로 다 맞춰놓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한 3200으로 해서 3개 다 찍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컬러감이 많은 FTD 촬영해보면서 각 카메라별로 색감은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그 광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그 안부 노이즈나 그런 건 어떤지 한번 해볼게요.
이 카메라 세팅값은 조리개는 최대 조리개 2.8, 그리고 셔터는 60, ISO는 200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세 카메라 센서 크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화각은 거의 동일해요. 예, 동일한데 이제 첫 번째는 블랙매직 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 블랙매직이 여기 소니나 캐논에 비해서는 살짝 이제 틴트 값이라든지 플랫해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색 보정을 넣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색이 잘 올라오는 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레스 코덱이고 또 이제 시네마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장점인 것 같아요.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확대해서 봐볼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예, 컬러감 같은 경우는 이렇고 여기 하이라이트 톤도 이렇게 되네요. 예. 색 보정 전후는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니 거. 소니 같은 경우는 S로그가 아니고 그냥 일반 촬영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살짝 색을 넣어볼게요. 이것도 색을 주고 안 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네요. 예. 색을 안 준 상태에서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이것도 하이라이트 톤이나 일반 톤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캐논이요. 캐논 같은 경우는 이제 콘트라스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도 색은 한번 살짝 강화좀 줘볼게요. 색 보정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되네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세 개 비교해 볼게요. 블랙매직 색 보정 안 했을 때, 소니 색 보정 안 했을 때, 캐논 색 보정 안 했을 때. 근데 이거를 서로 다 색을 주고 나면은 이게 블랙매직, 소니, 캐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제 소니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캐논과 소니 거를 비교해 보면은 캐논이 이제 콘트라스트가 좀 짙다 보니까 이제 좀 블랙톤에서 좀 차이가 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는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제 소니 거를 선택을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약간 좀 컬러톤이 많은 푸티지를 봐볼게요. 일단 이게 블랙매직으로 촬영했을 때, 그리고 얘가 소니로 촬영했을 때, 얘가 캐논으로 촬영했을 때. 그러니까 화각으로 보면은 블랙매직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소니, 그 다음이 캐논. 이 순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색을 살짝 만져볼게요. 예, 색감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소니 거 한번 봐볼게요. 색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네마 카메라인 블랙매직이 색 보정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논 거 한번 봐볼게요. 이제 캐논 거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캐논 같은 경우는 거의 레드랑 그린에서만 살짝 올라갔다 나갔다 하는 정도. 이것도 이제 살짝 색을 주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 구름에 이제 하이라이트 톤이 좀 많이 살아 있어서 블랙매직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네. 빛이 없는 상황에서, 어두운 상황에서는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이게 블랙매직이고 이게 소니, 이게 캐논. 예. 색을 좀 만졌을 때랑 안 만졌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소니 것도 한번 좀 색을 만져볼게요.
소니 같은 경우도 색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이제 캐논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이 색 카메라에 색을 만지지 않았을 때 이제 안부 노이즈는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블랙 톤이, 어두운 톤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색을 올려도 거의 노이즈가 없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네마 카메라다 보니까 색 보정했을 때 이제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니 거. 색을 만지기 전에 보면은 어두운 부분은 이렇고요. 이제 색을 좀 톤을 만졌을 때 이렇게 돼요. 그 색을 줬을 때 안 줬을 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캐논 거, 캐논 게 보면 같은 환경에서 보면은 제일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저조도 환경에서는 소니나 블랙매직을 좀 못 따라간다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색을 만지고 이걸 당겨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다 색 보정을 하고 난 뒤에 보면은 저조도 환경에서는 블랙매직이 그래도 이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제 찍고 비교해 봤는데요. 제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뭐 색 보정을 안 하시고 그냥 쓰실 때는 여기 캐논 거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색 보정을 좀 많이 한다든지 좀 상업 결과물을 할 때는 이 두 개를 쓰시면 되는데, 스텝이나 크루가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여기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를 쓰시면 되고, 이렇게 블랙매직이나 시네마 카메라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이거 소니 거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저는 이제 S로그를 쓰지 않고 일반 촬영본만 했을 때 한 이 정도니까 조금 S로그 병행해서 쓰시면은 뭐 1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소니 것만으로도 크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 상황이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유튜버들마다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 촬영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촬영하는 환경이나 스텝에 맞춰서 이렇게 장비들을 이제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보고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